자, 지난 시간 이어서 요약집 계속 보겠습니다. 요약집 191페이지죠. 191페이지. 자, 그리고 4번은 직가 구배도 아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직가 구배. 구배가 기울기를 말해요, 기울기.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게 되면, 직가는, 자, 도심지가 직가가 높고, 거리가 멀수록 점점 낮은 기울기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다만, 그림 두 개 있죠. 대도시는 직가 구배가 완만하고요. 완만하고 소도시는 아주 가파르더라. 이런 정도 직가 구배 기울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고 한계지입니다. 한계지. 자, 한계지는 자, 먼저 1번 의를 보시면 밑줄입니다.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밑줄.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자, 포인트는요. 택지 동그라미.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의 토지가 한계지인데요. 자, 택지하게 되면요. 택지를 가리키니까 위에다가 농경지 X를 적어주고요. 한계지는요. 택지하고 관계되지 농경지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자, 요 그림도 기억나실 거예요. 이 그림은 별로 그리기가 싫은데 제가 동그라미를 못 그리거든요. 조금 낫습니다. 자, 어느 도시가 있다. 시겠어요. 당연히 시내 한복판은 용도가 뭐죠? 상업지요. 조금 벗어나면 아파트가 많죠. 이제 주거지요. 좀 벗어나면 공장이 많습니다. 공업지요. 이제 벗어나면 농지가 많잖아요. 농지가 많고 이제 산지, 임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 5개 테두리에서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보았을 적에 자 한계지는요. 자 1, 2, 3, 4, 5 중에서 몇 번 테두리? 이렇게 되면요. 주로 3번하고 5번이 충돌이 돼요. 그런데 이제 한계지는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하니까 택지는 뭡니까? 주상공. 몇 번을 말해요? 3번까지. 얘가 바로 한계지입니다. 얘가 한계지. 그래서 한계자게 되면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여기까지니까 농지하고 임지와는 지가 수준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농경지와 무관합니다. 자, 그래서 2번 특징네요. 특징. 자, 특징 보시면 기업번 보게 되면요. 괄호 끝에 괄호 있죠. 단절지가 땡땡 주변 농지와 심한 가격차 밑줄. 요거 설명드릴게요. 단절지가.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요 끄트머리가요. 여기까지가 전철역 종점이 있습니다. 종점. 그런데 전철역이 자, 노선이 확장이 돼요. 이만큼 뻗어나가는데. 그러면 전철역이 종점이 이만큼 이제 늘어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철역이 확장되는 만큼 이렇게 개발될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한계지가 이만큼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연예에 택지화 됐기 때문에 이때는 땅값 얼마 하더라? 평당 500 넘어갈 겁니다. 평당 500만 원 잡을게요. 500이다. 그러면 주변에 한계지 밖에 농지나 임지는 땅값이 별로지. 이런 땅값은요. 기껏 해본들 땅값 2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계지와 주변 농지, 임지는 지가 차이가 현재 심하잖아요. 얘가 바로 단절지가. 단절지가. 따라서 단절지가는 한계지와 주변 농지와 심한 가격 차이가 바로 단절지가라고도 불러요. 다음에 미연번 보게 되면요. 미연번. 자, 새로운 한계지는 빚금 증가율 한계지가 늘어났잖아요. 이런 경우는 미줄합니다. 초기에 지가 상승이 빠르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자, 리얼번 눈에 힘을 주세요. 옛날에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된 지문은 알아야 됩니다. 미줄하세요. 자가의 한계지는 차가의 한계지보다 더 멀리 위치한다. 더 원방권 멀리 위치한대요. 다시 그림 봅니다. 자, 종점이 이렇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늘어났어요. 만약 여러분이 내가 직접
살 거래. 얘가 뭐죠? 자가. 내가 만약 직접 살 거라면 내 집이 중요하니까 아무리 멀어도 내 집이면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새들어 산다면 자가. 새들어 산다면 굳이 멀리 안 나가거든요. 새들어 산다면 굳이 가까이 살려고 하지. 가까이. 근데 결국은 뭐지? 자가 한계지는 멀리 위치하고 차가 한계지는 가깝단 말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자가는 차가보다 멀어요, 가까워요? 자가는 차가보다 멀다. 옛날 시험은요, 가깝다, X 틀린 말입니다. 자가는 차가보다 한계지가 멀다.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자게 되면요. 자, 딱 두 가지입니다. 나왔다면 한계지는요, 농경지와 관계 있다, 관계 없다? 관계 없다. 두 번째, 자가와 차가. 어느 게 더 멀다? 자가가 멀다. 이걸로 끝. 이렇게만 나와요.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부동산 개발 넘어가죠. 개발은요,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두 문제 출발입니다. 두 문제 출발. 그래서 이제로 두세 문제 점 보시면 돼요. 자, 먼저 1번. 부동산 개발 의의가 나옵니다. 첫 줄. 부동산 개발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속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다만 밑줄 하세요.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되어 제외되어 제외된다. 한 번 더. 시공은 포함되어 제외되어 제외된다. 요거 기억하세요. 왜? 출시되었으니까. 근데 얘는요, 괄호되어 있죠.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 법률. 따라서 부동산 개발 관리 육성 법에 따르자면 개발은 자 1번이면 여러 가지, 1번이면 굳이 뭐 다 알 것 없이 어쨌건 개발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시공은 제외가 된다. 시공 제외. 그리고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뭐 별로예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죠. 오른쪽 페이지. 네모 2번. 개발의 형태와 단계. 괄호 2번 있죠. 부동산 개발 과정의 7단계 순서가 납니다. 1단계는 아이디어 단계 또는 구상 단계. 2번은요. 전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 3단계가 부지 확보 단계. 4단계는요. 괄호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 그럼 이제 여기서는요. 3번을 중심으로 부지 모색이죠. 부지 모색 앞이 뭐지? 전자가 붙지. 전 실행 가능성. 4번은 뭐지? 전자가 없잖아요. 실행 가능성. 구분이 수월할 겁니다. 다음에 5단계는 금융을 확보하고 6번 건설 단계, 마지막으로 마케팅 단계이다. 자, 그래서 순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물었어요. 박스에 넣고요. 박스. 지금처럼 7단계를 섞어서 집어넣고 순서로서 맞는 것은 이 순서가요.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순서는 아는 게 좋아요. 다음 페이지. 네모 3번. 부동산 개발의 분류. 1번 신개발, 2번 재개발인데요. 그럼 2번 재개발. 재개발 종류가 4가지 있죠. 자, 1번 수복 재개발, 2번 계량 재개발, 3번 보전 재개발, 4번 철거 재개발. 자, 1번, 2번 묶어줍니다. 수복 재개발과 계량 재개발 단어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수복 재개발은 줄여서 어떻게 해석하면 수리하고 복구하는 게 수복 재개발이에요. 수리하고 복구한다. 어떨 때 밑줄입니다. 노후, 불량화 밑줄. 노후화되고 불량화되면요. 수리하고 복구하는 거예요. 수복 재개발. 그러나 2번 계량 재개발은요. 자, 계량 재개발, 개선 시설을 확장 동그라미. 새로운 시설을 첨가한다. 첨가 동그라미. 확장하고 첨가하면 계량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 바뀐 단어 조심하세요. 자, 노불량화 제거하는데 계량하면 틀린 말이잖아. 그래서 이제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괄호 2번요. 토지 취득 방식과 이제 공공택지 개발인데 먼저 1번. 자, 토지의 용지 취득 방식. 1번 단순 개발, 2번 환지 방식, 3번 매수 방식, 4번 혼합 방식. 이런 부분들도 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표가 있죠, 표. 표를 봅니다. 먼저 단순 개발 방식과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 3개가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단순 개발은 위주라세요. 권리 불변 밑줄. 권리 불변. 그러면 오른쪽에 여백이 많죠. 여백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줘요. 토지 형질 변경 적어주고요. 토지를 형질을 변경시킨다. 단순 개발입니다. 소유자가 직접 하잖아요. 그럼 볼까요? 자, 표를 보니까 500 화살표 500 돼 있죠. 그러니까 땅이 500제곱미터가 있는데 이것을 형질 변경하게 되면 면적은 그대로지. 예. 그러니까 형질 변경하게 되면 면적도 역시 그대로 500입니다. 그럼 뭐지? 권리 불변. 면적은 그대로예요. 두 번째, 환지 방식은요. 여백에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적어주고. 구획 정리 사업. 그러면 밑줄합니다. 권리 축소 밑줄. 자, 구획 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500제곱미터가 있어요. 그럼 구획 정리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자, 간보율이 적용되죠. 보통 간보율이 40% 50%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보율 적용하니까 면적이 뭐 300이 되더라. 땅이 줄어들잖아요. 얘가 바로 환지 방식이고, 환지 방식은 면적이 줄어들어요. 권리 축소. 다음에 매수 방식은요. 권리 소멸 밑줄. 그럼 여기다가 여백에다가 또 적어볼까요? 공영개발. 공영개발. 택지 공영개발 사업은 대부분 수용하거든요.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이렇게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보호상금 주고 권리가 몽땅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없다. 땅은 제로다.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권리 소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럼 다시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 두 개를 묶어줄래요? 환지와 매수 방식 두 개 묶어줘요. 두 개 묶었죠.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묶었잖아요. 묶어서 이렇게 혼합 방식 적어줘요. 따라서 결국 혼합 방식은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두 가지를 합한 것이 혼합 방식입니다. 얘가요, 과거 시험 17회 때 출제됐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왔지? 얘가 문제야.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합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정답 혼합 방식.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요, 고속도로보다도 이 철도에 신경을 더 쓰고 있잖아요. 철도. 예를 들면, 자, 철도 계획에 의해서, 자, 어느, 지방의 지역이 철도 역사가 들었습니다. 국책 사업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철도 역사를 전부 다 설치하려고 하면 역사만 짓는 게 아니고 이만큼 땅을 전부 다 개발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너무 규모가 크니까 이걸 전부 다 수용하기는 돈이 안 돼. 돈이 안 되니까 일부는 빚금치만큼은 뭘 하지? 수용하고. 수용해요. 역사를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땅들은 전부 다 뭐지? 환지 방식이다. 땅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얘가 무슨 방식이지? 혼합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책 사업으로 지방에 역세권이 조성이 된다면 이런 땅을 사가지고 환지 말아야 됩니다. 돈 되거든요. 진짜 큰 돈 됩니다. 혼합 방식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표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혼합 방식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고려 2번 공공택지개발은 동그라미 1번과 2번과 3번인데요. 자, 3번 보게 되면 공영개발이 나와요. 공영개발. 공영개발 기본원칙 4가지는 별 의미가 없고, 그러면 공영개발 기본원칙에다가 화살표에 적어줍니다. 자, 공영개발은 뭐라고 했죠? 공적인 주체가 그 지역을 몽땅 수용하게 되면 소멸되고 없어지잖아요. 수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적 토징이 가능합니다.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 수용하게 되면 개발이익이 생기죠. 개발이익은 저절로 환수가 돼요. 그래서 개발이익은 저절로 환수가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큰 장점이다. 두 가지만 떠올리는 게 얘들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한번 민간개발 앞에다가 별표하시고요. 별표한 게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민간개발. 문제 1번. 소유자가 스스로 모든 걸 개발하자 자체개발이죠. 자체개발은요. 소유자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한다. 가장 많다. 위기관리 능력이 고된다. 위 여백에다가 하나만 적어줘요. 위험이 크다. 위험 동그라미. 가장 위험이 커요.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2번 지주 공동개발입니다. 지주 공동개발.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공동으로 개발한다. 지주 공동개발.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저께가 이제 월요일이네. 월요일날 갑자기 저희 사무실에 제 친구 파트너가 있어요. 동갑내기다 보니까 그냥 야 영철아 하면서 우리 청도가죠. 청도. 경북에 청도 운무사 들어봤죠? 청도 운무사가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처럼 청도에 임장 나갔습니다. 운무사 쪽 입구 쪽인데 경치가 좋더라고요. 하천이 흘러가는데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근데 또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있어요. 근데 땅이 이런 땅입니다. 이만큼 땅이에요. 땅인데 경치가 너무 좋아. 땅이 계획관리지역이고요. 2740평. 인데 곱하기 평당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27억 되잖아요. 27억. 그래서 소유자가요. 이 땅을 좀 팔아달라고. 평당 100만원. 내고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딱 100만원 딱 끊어주면 27만원, 27억인데 이렇게 좀 팔아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이론적으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땅을 탁 보면서 한참 머리 굴렸어요. 이 땅에 무엇이 가장 최유효용일까? 가장 떠오르는 게 분할해서 전원주택을 지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글램핑장. 그래서 그 두 개밖에 안 떠올라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좋을까? 제 머릿속에는 그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저희 친구는요. 저희 파트너는 중개 실무를 저보다 10배 이상 30년 중개업을 했거든요. 30년. 그러면 고수. 저하고 마인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소유자한테 딱 제안하는 게 사장님 이 땅요 촌땅이잖아. 경치는 좋은데 근데 솔직히 계획관리지이고 100만원이면 비싸다. 비싸니까 당장 팔리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다. 근데 돈 급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급하다 하니까 그러면 이대로 땅을 살 사람 27억 쪽 촌땅을 살 사람은 드물다. 드무니까 바로 방금 봤던 지주 공동개발입니다. 이게 최고 현금이 빠르다. 동의만 해주시면 내가 업자를 붙이겠다. 설계다 가지고 붙여버리면 분할해 가지고 전원주택으로 해서 분양하게 되면 빨리 팔릴 거다. 이렇게 공동개발하게 되면 땅값 다 받고 근데 땅값 받는 거는 아마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이면 성분할 거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소유자가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달라요. 저는 개발도 생각 못했고 맨날 여기다가 뭘 만들까 싶었는데 우리 친구는 하도 경험이 많으니까 바로 설계 떠가지고 업자 붙이면 더 빨리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소유자는 뭡니까? 여기다가 법정수수료 0.9% 곱해요. 그러면 이제 928, 한 2천만 원 조금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땅인데 소유자가 딱 제안합니다. 이 땅 팔아주면요. 복비를 6천만 원 주겠대요. 실제로 법정수수료는 2천만 원 조금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달라붙는 것도 아닌데 소유자가 6천만 원 주겠대요. 일단 팔면 참 기분 좋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가 역시 실무경이 굉장히 풍부하다 보니까 바로 공동개발 제안해가지고 그게 빠르다 하면서
그러길래 저도 한 수 배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합격해도요. 여러분이 고생고 때 올리시면 합격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합격은 했다마는 실무는 초짜지. 그렇잖아요. 실무가 초짜라면 실무가 경험이 없단 말입니다. 저는 3년 차거든요. 경험이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고 혼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한 주변에 인맥이 좋아야 됩니다. 실력 좋은 공인 중에서 밥 같이 먹고요. 같이 다니면서 틈만 나면 물어보고 한 수 배우면서 그게 빠르거든요. 되게 빨라요. 더불어 또 뭐냐면 요즘은 옛날하고 달리 중개하다 보면요. 일단 뭐 걸리는 것도 많고 그래 끝나버리면 또 실거래 신고하죠. 그죠? 그거 귀찮아요. 옛날하고 달라요. 하다 보니까 옛날하고 다른 점이 그냥 내 혼자서 사고 팔고 양타 치는 것보다도 나는 매수자 또 상대방은 매도자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짝짓기죠. 짝짓기 둘이서 공동중개 이거 훨씬 많거든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주로 단독중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요즘 물론 빨리빨리 팔락하면요 밥만 먹더라도 공동중개가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관계가 원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일단 열심히 나가게 되면 경력이 짧으니까 가능한 실력 있는 중개사와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이 빨라요. 공동개발하니까 이제 떠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개발 보게 되면 다 필요 없고요. 1, 2, 3, 4번이 있죠. 1번 보게 되면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 파란 동그라미 예를 모두 미치하세요.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가격과 건축자금 비율의 기준에서 나눈다 밑줄 하시고요. 그러면 여백에다가 하나 적어줍니다. 중요한 거 있죠.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건물의 일부로 수수료 받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가 X. 그래서 수수료 문제가 X 생기지 않습니다. 등가 교환 방식은 수수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3번 내려가죠. 자, 토지개발 신탁. 표로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왼쪽은 토지개발 신탁 동그라미 신탁 방식입니다. 오른쪽은요 사업 위탁 방식 위탁 동그라미 위탁 방식입니다. 신탁은요 무조건 등기가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형식적으로 등기가 넘어가니까 신탁사 이름으로 다 하는 거야. 반면에 사업 위탁은 등기를 안 넘겨주죠. 사업 위탁 방식은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첫 번째 간 소유권은 밑줄 하세요. 이전되지 않은 밑줄. 그러니까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소유자가 등기를 갖고 있잖아요. 두 칸 내려가서요. 자, 개발사업 주체와 개발비용 부담은요. 토지 소유자 밑줄. 그러니까 사업은 누구 명의로 한다?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을 한다. 4번 내려가죠. 컨소시엄 방식은 합작 방식인데 밑줄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자금 조달이나 상호 기술 간의 필요 때문에 컨소시엄으로 개발하더라. 5번 X 삭제 버리세요. X 하시고 건설 협력금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버리시고. 그리고 4번 내려가죠. 제3섹터 개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인데요. 자, 그리고 4번 앞에다가 별표 한 개 중요합니다. 최근에 잘 나와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번. BTO 방식은 이제 단어 해석하시겠죠? 한 줄 내려가서, 자, 민간 중공 동그라미. 얘가 바로 빌드, 건설이잖아요.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귀속 이전 동그라미. 얘가 바로 T가 되고요. 다음에 운영 동그라미, 오플레이터 O잖아요. 그래서 BTO 하게 되면 자, 건설 준공, 이전, 운영 단어만 찾으면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BTL 방식은요. 자, 먼저 B는 준공 동그라미, T는 이전 동그라미, L은요 임대 동그라미, 임대. 그래서 준공, 이전, 임대만 나왔다면 BTL 방식입니다. 3번요. BLT는요. B는 준공이죠. 준공 동그라미. 두 번째 단어 L은 리스죠. 임대 동그라미. 세 번째 T는요. 이전이죠. 이전 동그라미. 이렇게 야금만 찾으시면 돼요. 네 번째 BOT 방식은요. BOT. 자, B는 준공이죠. 준공 동그라미. O는 운영 동그라미.
T는 이전이죠. 이전 동그라미. 핵심 단어만 찾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5번. BOO 방식입니다. 자, B는 중공 동그라미. O는 own, 소유한다는 말이죠. 보유 동그라미. 그 다음에 O는 오퍼레이터, 운영 동그라미. 얘만 찾으시면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키워드만 찾으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99페이지 네모 4번 개발의 위험. 자, 위험 종류 암기했죠. 첫자 보면서 뭐지? 법시비.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입니다. 먼저 1번.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두 밑줄입니다. 인허가 반려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용객이 확정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번요. 시장 위험은요. 두 줄 나와 있는데 여백에다 하나만 적어줘요. 화살표 흡수율 분석 적어주고 흡수율 분석.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흡수율 분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화살표 밑줄입니다. 최대 가격 보증계약을 체결한다 밑줄. 예, 최대 가격 보증계약은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 네모 5번 개발의 타당성 분석 앞에다가 중요하죠. 별표 1개 별표하시고요. 자, 1번 박스 있죠. 박스 5단계 순서 암기했죠. 어떻게? 지시성 타자 암기했죠.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지시성 타자라고 암기했잖아요. 여기까지가 5단계 순서가 되고요. 지시성 3개 묶어서 시장 분석 이렇게 부르고요. 타자 2개 묶어서 경제성 분석 이렇게도 부릅니다. 5단계는 지시성 타자, 2단계는요.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입니다. 자, 하나씩 봐요. 먼저 가로 2번 지역 경제 분석은 즉 전체를 분석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과 3번 묶어줘요. 2번, 3번. 2번, 3번은 각각 공식이 나옵니다. 2번은요. 이쪽에서 LQ죠. 이쪽에서는 박스 공식 보시면서 4줄 공식이 있죠. 분모가 전국, 분자가 지역. 4줄 공식을 동그라미. 예. 여기서 계산 문제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건너뛸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나온다면요. 충분히 연습이 됐을 겁니다. 다만 요즘은요. 계산 문제가 좀 복잡하게 나와요. 3번 경제 기반 성수는요. 공식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경제 기반 성수는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거든요. 군부대 총기 사고. 총기 사고. 총고용 인구 나누기 기반 산업 고용 인구입니다. 그래서 시칠네모 2개 있죠. 두 번째 시칠네모 보시면 바로 총기를 알 수 있죠. 자, 총하는 것이 바로 전체를 말하죠. 총고용 인구 나누기 기반 산업 인구 총기. 그래서 총기 돌리시면 성수를 쉽게 걸을 수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 지시성 시장 분석은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특정 지역 시장에서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해서 수요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수요 공급을 분석하면 시장 분석입니다. 수요 공급. 다음에 4번 시장 성 분석입니다. 시장 성 분석은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2번 향후 개발된 부동산의 현재나 미래 상황에서 매매 동그라미, 임대 동그라미, 매매, 임대 여부를 파악하면 시장 성 분석입니다. 자, 반복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 시장 분석. 매매나 임대 여부를 분석한다. 시장 성 분석입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4번 내려가요. 흡수율 분석 밑줄. 흡수율 분석은 자, 두 번째 줄.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과거와 현재 추세를 토대로 미래를 정확하게 예상하는 데 있다. 미래를 예상하기 위해서 과거나 현재를 분석합니다. 이것이 흡수율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내려가죠. 5번은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있죠. 타자. 1번은 타당성 분석, 2번은 투자 분석입니다. 타당성 분석은 땡땡 세후 현금 수지되어 있죠. 여기다가 하나만 더 적어주면 되겠네요. 수익성 여부 적어주고요.
구체적으로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성 분석이고 수익성 여부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해서 마지막으로 자 투자 분석인데요. 투자 분석은 그대로 나와 있네요. 순영가가 0보다 클 때,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클 때, IRR 내부 수익률이 요소보다 클 때 투자 결정입니다. 박스 있죠, 박스. 박스는요. 자 네모 두 개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뭐지? 시장 분석. 두 번째는요. 시장성 분석이 O자라고 했죠. 뭘로 바꾸자? 경제성 분석. 그래서 O자가 났죠. 시장성 분석이 아니고 경제성 분석으로 고쳐야 됩니다. 2단계 순서가 돼요. 따라서 시장 분석, 첫 번째 네모, 시장 분석은 괄호 밑자입니다.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밑줄. 시장에서 채택을 할까 말까, 채택 여부를 평가합니다. 그 괄호에다가 땡땡 적어줘요. 입지 선정 적어주고요. 결국 시장 분석은요. 입지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입지가 잘 되면 채택을 하잖아요. 다음에 두 번째 시칠 네모 경제성 분석은 괄호 밑줄 하세요. 구체적 수익성 여부 밑줄. 그리고 땡땡 적어줍니다. 바로 현금 수지 분석입니다. 현금 수지 분석을 통해서 순영가가 0보다 클 때,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클 때, 내부 수익률이 5보다 클 때 투자 결정입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 순서가 돼요. 203페이지는 참고로 여러분이 꼭 읽어봐 주시고요. 여기까지가 부동산 개발의 요약 내용입니다. 자, 요약지 마치겠고요. 문제 봅니다. 문제 볼게요. 자, 문제집 보시면 146페이지죠. 146페이지. 자, 박스 탑 문제 봅니다. 다음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서 옳게 연결된 것. 자, 단어가 4개 나옵니다. 지금부터 핵심 단어만 찾으면 돼요. 기업은 사업주가 시설을 준공 후 준공 동그라미. 빌드 B죠. 소유권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통해서 운영 동그라미. O죠. 오플레이트. 운영 수익을 획득하고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공공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전 동그라미. 바로 T를 말해요. 합치니까 뭐지? B, O, T. 니은번. 사업주가 시설 준공 후 준공 동그라미 B가 나왔죠. 소유권을 공공에게 귀속시킨다. 귀속 동그라미. 바로 이전이죠. T가 나왔고 그 대가로 받은 시설 운영권으로 그 시설을 공공에게 임대하에 임대를 획득한다. 임대하에 임대 동그라미. 얘가 바로 리스 L이죠. 합치니까 뭡니까? B, T, L이죠. BTL. 디귿번. 사업주가 시설을 준공 후 준공 동그라미 B가 나왔네요.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을 시킨다. 귀속 동그라미 바로 이전 T를 말하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시설 운영권을 받아 운영수익을 획득한다. 운영수익, 운영 동그라미. 바로 오플레이트 O죠. 합치니까 뭐지? B, T, O죠. BTO. 리얼번. 사업주가 시설 준공 후 준공 동그라미 B가 나왔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운영 동그라미 운영 O죠. 소유권이 사업주에게 계속 귀속이 된다. 소유권이 계속 귀속이 된다. 소유하니까 이것도 O는 O잖아요. 그러면 BOO 방식이죠. BOO.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면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정답 2번. 문제 1번 봅니다. 도시 스프롤 현상으로 틀린 것은. 자, 스프롤 하게 되면 뭐부터 떠올려? 딱 뭐지? 외곽지로 무질서하게 확산된다. 예. 그럼 문제 다 풀려요. 예. 따라서 1번 도시 스프롤이란 도시 성장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평면적으로 확산된다. 개념 맞죠? 2번 주거지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도 발생이 되는데 대도시 도심지에 가까울수록 발달한다. 아니지. 도심지가 아니고 외곽지지. 도심지가 틀렸고 외곽지에서 주로 발생이 되죠. 틀린 답 2번입니다. 4번 무주산 확산이기 때문에 토지의 처이용과 괴리가 되겠죠. 괴리가 되기 때문에 3번처럼 스프롤은 일반적으로 지가 수준은 표준적 이하 수준이다. 맞는 말입니다. 5번처럼 자, 도시계획이나 토지 이용계획을 소홀히 하니까 나타나더라. 이유도 맞네요. 틀린 답 2번 틀렸습니다. 문제 2번.
직주 분리 현상은 직장과 주거지를 멀리 두는 현상이죠. 따라서 두 번째 줄, 이러한 직주 분리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원인이 아닌 것. 1번, 도심지가 높은 지가라면 외곽지로 나가겠죠? 맞습니다. 도심지 환경악화, 외곽지 나가겠죠? 맞습니다. 3번, 도심지 이용에 따른 공적 규제가 심화된다. 규제가 심하면 역시 지주분리 외곽지 나가겠죠? 맞습니다. 4번요. 도심 건물의 고층화 틀렸죠? 는 뭡니까? 도심 건물의 고층화는 뭘 말하죠? 직주 접근이죠. 또 직주 접근의 결과죠. 결과. 따라서 4번은요. 직주분리 원인이 아니고 직주 접근의 결과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4번 틀렸고 5번 교통이 발달되는 만큼 외곽으로 하는 것이 용이하잖아요. 틀린 답은 4번 틀렸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들어봅니다. 지금 이번 문제가 뭡니까? 지주분리 원인 물었잖아요. 근데 지주분리 결과는 뭐라고 했죠? 결과는요. 도심지의 주 야간 인구 차이가 커진다. 무슨 현상? 공동화 현상. 다른 말로 도넛 현상이죠. 그래서 지주분리 결과는 뭐지? 공동화 현상. 도심지의 주간, 야간 인구 차이가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외곽지는 잠만 자겠죠? 배드타운, 침상 도시화 되어버립니다. 자, 정답 4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 체크했어요? 안 했어요? 안 돼 있죠? 안 돼 있지만 확인해 볼게요. 부동산 개발 관리 육성에 하는 법령상 개발에 속하지 않는 것 하게 되면 뭐 단어가 뒷담하는데 3번 보게 되면 시공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죠. 정답 3번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에서는 개발은 시공은 제외가 돼요. 정답 3번. 문제 5번 넘어갑니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장 위험하니까 법 시비를 묻네요. 시장 위험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위험으로 시장 조사로서 얼마든지 감소시킬 수가 있다. 맞네요. 옵니다. 2번은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의 차이를 묻네요. 시장 연구 또는 시장 분석이란 시장의 수요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수요 공급 상황 분석은 시장 분석 맞잖아요. 다음에 시장성 연구, 시장성 분석이란 매매 동그라미, 임대 동그라미, 매매 임대 여부를 분석하면 시장성 분석 맞는 말입니다. 3번요.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시장 위험은 사업이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위험은 줄어든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4번 이미 토지 이용객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겠죠. 이것은 시장 위험이 아니고 법 시비 중에서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위험 틀렸고 법률적 위험이 되겠습니다. 틀린 답 4번. 5번 개발의 가장 일반적인 개발 형태는 1단계가 계획 단계, 다음에 협의 및 계획 인가 단계, 다음에 시행 단계, 처분 단계 순서 일반적이다. 맞습니다. 틀린 답 4번 틀렸고요. 문제 6번 부동산 타당성 분석이나 설명이다. 틀린 것은 5단계 순서를 묻네요. 지시성 타자. 지시성 타자를 묻습니다. 1번 지역 경제 분석은 대상 지역의 인구, 고용, 소득 등 모든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확인, 예측한다. 지역 전체를 본다. 맞잖아요. 옵니다. 2번요. 시장 분석은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요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수요와 공급 여부를 분석하면 시장 분석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4번요. 3번은 이따가 보고 4번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 미래 상황에서 매매 동그라미, 임대 동그라미, 매매 임대 여부를 분석하면 시장성 분석 맞는 말이잖아요. 다음에 5번요. 자, 지시성 타자, 타당성 분석은 뭐죠?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죠. 개발 사업을 전제로 투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수익성 여부를 분석한다. 수익성 여부 맞습니다. 틀린 답 3번 틀렸는데요. 시장 분석은 공급 부동산을 세분화가 아니고 차별화시키죠. 앞뒤가 바뀌었어요. 수요층은 차별 아니고 세분화시키죠.
앞뒤가 바뀌었네요. 공급 부동산은 차별화하고 수요청을 세분화시키잖아요.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바로 시장 분석의 흐름인데요. 이렇게 세분화 차별화 단어 바뀌었는데 이 단어는요. 출제된 적도 없고 그렇게 중요한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 비중은 약해요. 정답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7번.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은요. 과거에 이런 지문이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기술 문장인데요.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 업체에 따라서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데 업자마다 채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맞냐? 어떤 개발 사업이 있어요. 자, 이 부지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개발업자가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자, 이 땅을 개발하는데 A도 B도 둘 다 개발하려고 해요. 그럼 이때 A와 B 두 개발업자가 보기에 첫 번째 기대 수익률입니다. 얘가 12%, 12%입니다. 둘 다 기대 수익이 똑같네요. 얘가 무슨 말이죠? 타당성 분석 결과가 똑같잖아요. 똑같은 다음에 요거 수익. 자, 동일한데 A가 보기에 이 사업의 요구 수익은 10%다. B가 보기에 이 사업의 요구 수익은 15%다. A는 기대가 크네요. 개발한다, 안 한다? 개발한다. B는 요구가 크네. 개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 문장이잖아요. 따라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비록 둘 다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업체에 따라서 채택할 수도 있고 채택을 안 할 수 있다. 뭐 때문에 서로 요구 수익이 달라지거든요. 요 문장을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2번 지문요. 쇼핑센터나 대규모 건물 등은 자, 중요 임차인, 즉 정박 임차인을 미리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군소 임차인은 정박 임차인에 좌우되는 기능이 강하다. 상식적인 표현이죠? 맞습니다.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 단순히 과거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 사업에 대하여 미래의 흡수를 예상하는 데 있다. 자, 반드시 흡수율 분석은요. 미래 동그라미, 이 미래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과거, 현재만 하면 틀린 말이고요. 반드시 흡수율 분석은요. 장래, 미래, 바로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4번 지문도 쉬운 지문인데 우리 지문이 의외로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지문입니다. 빈출 지문. 개발 사업에서 법적 위험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 공법 맞죠? 다음에 소유권과 관계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 소유권 사법 맞죠? 이런 위험을 가리킨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맞는 말인데, 예를요, 바꿔서 물으면 틀린 문장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사법적 바꾸잖아요. 틀린 말이잖아요. 소유권과 같은 공법적 바꾸니까 틀린 말인데, 바꿀 수도 잘 묻더라고요. 일단 옳은 지문입니다. 5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지시성 타자죠. 그럼 순서가 틀렸네요. 지시성 타자이면 지역경제 분석. 두 번째가 뭐지? 시장 분석. 세 번째가 시장성 분석. 네 번째가 타당성 분석. 마지막으로 투자 분석. 지시성 타자가 돼야 되겠죠. 순서가 몽땅. 자, 세 군데가 틀렸습니다. 지시성 타자가 옳은 순서가 돼요. 틀린 답 5번입니다. 그리고 지시성 타자, 이 순서 묻는 것도 지문이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정답 5번 틀렸습니다. 이어서 문제 8번. 8번. 개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월포드가 보기에는 부동산 개발 위험은 법 12로 구분한다. 법 12 맞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주는 부담을 시장 위험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2번요.
개발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면 이는 법률적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하였다. 맞는 예가 되겠죠? 옵니다. 3번요. 민감도 분석이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흡수되는지를 파악한다. 이가 바로 흡수율 분석이죠. 그래서 민감도 분석이 아니고 흡수율 분석의 설명입니다. 기출문장이네요. 3번 틀렸고요. 4번요. 시장성 분석은 향후 개발 부동산이 현재 미래 상황에서 매매 동그라미, 임대 동그라미, 매매 임대 여부를 분석하면 시장성 분석 맞습니다. 5번요. 개발의 단계 중에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7단계 순수 등에서 두 번째 해당하죠.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하여 시세를 검토한다. 해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핵심 단어가 뭐죠? 계략적인 분석 맞습니다. 계략적입니다. 옵니다. 틀린 것은 정답 3번 틀렸고요. 자, 10번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10번. 자, 10번은 제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면서 자꾸 받는 문제여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봤거든요. 확인했더니 10번 문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25회 때 기출문제, 25회 기출문제 그대로 옮겨왔어요.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예, 불리한 요인을 찾아내요. 자, 분리만 찾으면 돼요. 기업번, 자, 이 사업하는데 건설 자재값이 상승한다.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죠. 예. 일단, 자, 정답 하나 나왔고, 다음에 니은번,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상승하면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는 해당 안 되고. 디귿번, 조합원의 부담금이 인상이 되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맞죠? 맞고. 용적률이 할증이 되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죠. 해당 안 돼요. 미음번, 이주비 대출금리 하라. 유리하죠. 그죠? 해당 안 되고.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면 유리 불리? 불리하다. 위험 불리하다. 맞네요. 기부 잔액이 증가하면 유리 불리? 불리하죠. 자, 불리한 것은 4개죠. 기업번 건설 자재 가격 상승, 디귿번 부담금 인상, 비업번 공사기간 연장, C업번 기부 체납 증가 해서 4개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들어들어 나오더라고요. 위험을 줄이는 요인입니다. 부정적인 영향.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문제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